하지만 이 고난의 바다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오늘 제일 많이 잡힌 거예요? 네. 어제하고 비교하면 몇 배 차이 날까? 어제 안 잡힌 거 비하면? 네. 4배? 덕분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양망 작업으로만 날을 꼬박 세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많이 잡으면 보너스 줘요? 많이 잡으면 끝나면 보너스 뭐 입항비 줘요. 이발비? 입항비라고 있어. 입한비. 젖새우잡이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곧바로 염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젖새우가 최상품의 새우젓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채로 치고 해수로 걸러내는 선별 과정만 무려 5단계. 최대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깐깐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별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디가 제일 아파요? 허리, 어깨는? 젖새우를 가려내는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염장 단계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디 작은 티끌을 골라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눈 좋으시네요. 빨리 하신 거 보니까. 어? 눈이 좋아요. 옛날에는 아라바시로 해서 찝었더라도. 나무젓가락으로? 야. 근데 이거 하나에 품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라서 네. 많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편이죠. 드디어 선별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상에서 염장을 마친 새우젓을 드럼통에 무사히 옮겨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뒷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덧 아침입니다. 자주 쉰다고요? 잠시 쉬어요? 네. 얼마 동안이나? 진짜 모르지 이제. 몰라. 근데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들지. 힘 안 들기 하는 게. 근데 그냥 이거 이제 습관이 되는 게 이제 그냥 일해보고 있는 거지. 습관이 돼서. 밤새 동분서주했던 김 선장도 이제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인데요. 그제야 주변을 한번 둘러볼 여유도 생긴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을 때 있겠어. 그냥 거시기 육장 전화하고 한디. 옛날에는 그 부모님 제사 때도 못 간 적이 있고, 화장하다가. 젊었을 때 그 누나 결혼식장에도 내가 못 갔어. 생활이 애경사 이런 데를 참석을 못 해요. 내가 이제 1월 달하고 8월 달에 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it.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바다 위에서 고리무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젖새우잡이배의 선원들. Those days are gone. 마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반복되는 고된 육체 노동을 견디며 Friends I've known. 외로움과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When I dial the telephone, 이런 치열한 삶의 전장도 nobody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올해로 경력 4년 차 인도네시아 선원 유스만 씨. 이거 짜서 아주 맞자. 무슨 차예요? 여기서 샀어? 여기 또 심사 따보는 심사도 물어보시면 따보는
저희 베트남에서 그때는 이제 그 월급으로 온 가족이 같이 사는 집을 하나 지었어요. 와. 유수만이 번 돈으로 지은 집? 예예. 와, 대단하다. 1층이 부모님 집이지, 아빠 1층이. 여기요. 예. 2층이 유수만. 유수만 가족에게 한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인 선원들에게도 이곳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곳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이 뭐 시집간 딸내미 하나밖에 없고 집에 두 노인네 있고 아내분은? 여기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아이고. 혼자 버셔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그죠. 육지생활도 또 안 해보고 다해요. 차 따라 다니면서 용역 그것도 해봤고 뭐 배송도 해봤고 그러네요. 인컴 문제지. 돈 문제? 인컴이 안 갔잖아요. 그 돈 많이 버셨어요? 예, 묵고 뭐 내 집도 있고 다 해요. 부모님 모시고. 그쵸. 힘들게 일해서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저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원들. 보통 4,500, 4,700 썬불 다 한 번에 쏘고요. 담배 주제, 새끼 반맥이제. 일단은 10원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2, 300을 벌어도 그게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안 쓸게. 많이 써받은 거 알고. 힘든 만큼 또 돈을 많이 주는구나. 그러죠. 긴긴 밤을 지새우며 작업한 새우젓들은 곧바로 육지로 실어보내게 됩니다. 최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선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는군요. 작디 작은 젖새우를 드럼통 한가득 채워서 보내는 바로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선원들. 이제는 새우젓 한 마리도 허투루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짐을 챙겨 들고 작업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타는 선주 아들 민성씨.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드릴게. 고생하고 있어. 갔다 올게. 육지 일을 보러 간답니다. 조심해라. 젖새우잡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차. 조업에서 판매까지 현장을 두루 살피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그날 오후 새우젓 저장고가 있는 회사로 다시 복귀한 민성씨. 선상에서 염장했던 새우젓을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아버지입니다. 용도별 목적별 해가지고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이 새우젓 간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좀 부정가돼서 저희가 일부러 천일염 담아가지고 정해진 양이 맞춰가지고 위에 간을 좀 맞춰주려고. 천일염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면 숙성 과정에서 밑부분이 마르지 않게 하면서도 염도까지 조절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답니다. 양파망에다 소금 데워놓은 염이 약은 새우젓은 자동으로 녹아요. 소금. 염이 좀 센 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고. 새우젓에도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이 바다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배우고 익혀가는 아들 민성씨. 가난했던 집안의 셋째였던 아버지는 16살에 젖새우잡이배의 선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한 척씩 배를 샀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데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만이 또 직원들이나 선장들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아오는 것, 가서 경매 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엄마차는 무슨 색이죠? 가업을 위해 해양 정찰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바다에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민성 씨. 실로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고모님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도 조리 단계에서부터 미리 새우젓을 넣고 오래 푹 끓여내는 것이 이 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이랍니다. 애호박 볶음에 달큰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도 새우젓의 역할인데요. 소금으로만 간을 할 때와는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는 민어 미역국에도 새우젓이 들어가는데요. 국간장 대신 새우젓을 쓰게 되면 국물의 색도 탁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은 더욱더 살아난다는군요. 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새우젓에 국물에 새우젓만 넣어요. 새우젓이 일단 잡내를 없애주고 우리 생선 중에 제일 비리지 않는 게 새우젓이에요. 맛을 제일 낼 수 있는 거. 국물조차도 아까워서 그건 남겨놨다가 저희는 음식에 넣고 해요. 뭐 애들 배앓이 할 때나 그럴 때도 새우젓에다 쌀만 넣고 죽 써서 먹이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구나. 푸짐한 새우젓 밥상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의 눈엔 이제 고작 7년 차에 접어든 아들이 어쩌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에도 스스로 깨우치고 헤쳐나가길 곁에서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하는데요. 좀 걱정은 안 되세요? 벤진 나가면? 걱정되죠. 밤에 이렇게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깜짝 놀려요. 사고 났어요. 혹시 잠깐 실수로 해서 참 되면 위험에 많이 따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됐어요? 많이 되지. 하나하나 배우고 배울 때는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저는 그렇게 시키려고요. 새우젓의 고향 신안의 역사는 임자도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장포 일대는 젖새우 서식지인 모래해변과 염전까지 지근거리에 두고 있어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소비되던 새우젓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젖새우를 잡는 즉시 배에서 염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